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설명드릴 거든요. 며칠 전에 선고가 난 판결이에요. 1조권 소송이긴 한데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이 과연 이제 공사 금지가 아니라 1조권 침해, 그 다음에 천공조망 침해. 천공조망 침해라는 게 뭐냐면 개방감이 상실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부분을 소를 제기했어요.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랬을 때 과연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고가 이렇게 지금 그 세 분이에요. 같은 빌라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고 각각의 호수에, 그 다음에 피고는 이제 개인들이 또 집을 지으신 거거든요. 이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지금 새롭게 이게 남쪽에 해당하는 데거든요. 남쪽에 이 파란색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보시면 여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 지금 원고들이 살고 계시는 거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201호, 301호, 그 다음에 지금 501호에 사시는 분이에요. 401호 분은 뭐 안 하셨는데 소송을. 근데 이렇게 4층, 5층짜리 빌라죠. 근데 여기가 지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원고 주택하고 피고 주택이 모두 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고들은 여기에다가 2018년도부터 지금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9층짜리 건물을 짓는 건데요. 이게 9층짜리인데 일반 9층보다 좀 층고가 높아요. 왜냐면 이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층고가 좀 한 3.5에서 3.3 그 정도 사이기 때문에 건물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층인데도 굉장히 커 보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야, 이렇게 가깝게 남쪽에다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반 상업지역에서는요, 우리가 1조권 보호를 위한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법 61조랑 시행령 86조인데 그 규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건물을 높게 지을 때, 건물을 지으면 정북방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북방향이라는 건 그쪽으로 거리를 띠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남쪽이 해를 가리니까 남쪽에 건물이 들어오면 북쪽하고 일정 거리를 띄우라 라고 하는 1조권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만 갖고 있어요. 그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 높이가 만약에 9m 이하 부분까지 있잖아요. 거기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띄우라는 거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 띄워라. 이 조항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조항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거 전용 지역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에는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반 주거 지역이 있었다 그러면 9m까지는 1.5m 띄워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다리 피라미드 모양으로 꺾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높게 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건물 높이가 지금 이렇게 그 건물 이 부지를 전부 꽉 채워서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거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건물의 부피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100평짜리 건물이면 그 건물의 용적률이 일반 주거 지역은 250% 내외예요. 1종, 2종, 3종 다른데 보통 200%, 250%.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100평이면요. 층수를 다 더한 면적이 한마디로 250평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이라는 게 또 있어서 건폐율이라는 규제도 있어서 부지를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건폐율이 100%가 되는 거든 100평에다가 100평짜리 건물을 다 안 치면, 그래서 건폐율 규제도 있고 용적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근데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무려 이게 상업지역도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용도지역에서 그 용적률이 다르지만 보통 한 10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업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빌라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일반 주거용 건물이잖아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한테 오셔서 소송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지금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라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쪽으로 협상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소송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1조 방해에 대해서 이게 사회통령상 수인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1조 침해 정도, 그 다음에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그 가해 건물의 용도, 가해 건물이 이게 뭐 그 학교냐 아니면 또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면 공업용 건물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성,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선후관계, 어느 게 먼저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해 방지나 회피 가능성까지 다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섭 경과, 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서로 협의를 좀 했냐, 배려를 좀 했냐, 이 부분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건축법 위반한 부분이 있느냐 이것도 본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다 따져보니까 1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은 일반 아파트끼리는 천공조망 침해, 그러니까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상승, 개방감 상실, 이거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앞에 건물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고측 건물은 5층밖에 안 되니까 이 시야 차단 부분도 이 정도면 지금 그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사생활 침해도 일반적으로 공동생활하는데 도심에서 이게 불가피해요. 그래서 잘 인정 안 해. 근데 이 사건은 그것도 인정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원고들 각 세대는 신축 전에 총 일조를 7시간에서 8시간 받다가, 그리고 연속 일조는 6시간 이상 확보됐었는데 신축 건물 들어간 다음에 총 일조 0, 연속 일조 0.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붙어서 해가 하나도 안 들어와. 이러면 이 정도는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천공률이라고 하는 게 하늘을 보이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 비율을 100% 보이다가 0%, 그냥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높이가 주택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2.1m밖에 안 돼. 2.1m면 이렇게 떡도 건네줄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 그 정도로 가깝고, 더군다나 이 건물 높이가 35m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상업용 시설인데 9층짜리지만 그 일반 주거용 건물보다 더 높은 거예요. 주거용 건물은 그 층고, 그러니까 천장고가 보통 한 2.5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건물의 높이는 3.6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니까 좀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생활 등급도 지금 침해가 심각한 거를 따졌는데, 이거는 그 정도 2등급이면 사람의 육안,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침해가 꽤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재산적 손해로는 1조권 침해로 인한 부분, 그 다음에 천공조망 침해로 인한 부분, 그리고 또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부분 모두 다 평가를 하면서 80%까지는 다 물어줘라. 왜냐하면 20%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인정을 안 한 거냐면, 우리나라 땅이 좁으니까 어차피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거의 1조권 침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가해자들도 건축법에 적법하게 자기 땅에 건물을 지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80%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위자료는 여기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300만 원 인정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요, 실질적으로 실제 요즘에 인정되고 있는 판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주장한 것도 있었지만 판사님이 또 1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도 높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이 정도 너무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얘기 드리는 거지만 다시 정리하면, 상업지역에서도 1조 조망, 그 다음에 사생활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하면서 감액도 20%밖에 안 했고 위자료 300만 원 인정했다, 이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 소송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서는 이 정도니까 되지만, 상업지역에 있는 만약에 아파트들끼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법원마다 또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선후관계, 그 다음에 각각의 건물이 들어온 시기,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뜻 무조건 상업지구에서는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저야 뭐 의뢰인들이 저도 좋습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소송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 멋모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나중에 실제로 지고 나면 그 불만이 다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권유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판결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용기 있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거 볼 때도 여기 좀 심하다, 이건 무조건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승소를 했던 거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피해가 있으시면
뭐 전문가를 찾아서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